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뇌출혈에 대한 잘못된 상식 5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죠.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뇌출혈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서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출혈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하고 환자들이 뇌출혈을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미한 두통도 뇌출혈의 징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출혈은 오직 심한 두통을 동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미한 두통도 뇌출혈의 증상일 수가 있으며 두통의 정도만으로는 뇌출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발생할 경우에 더 중요합니다. 두통의 강도보다도요. 두통이 경미하더라도 심각한 뇌출혈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심한 두통이 반드시 뇌출혈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두통의 강도보다는 새로운 두통이 생겼는지 아니면 마비 등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뇌출혈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흔히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당뇨병, 고혈압, 아니면 다친다든지 뇌동맥류가 있다든지 출혈성 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은요, 뇌출혈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을 그냥 방치하거나 머리를 다쳤는데도 그냥 특별한 검사 없이 지내던 분들은요,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갑자기 발생한 두통은 뇌출혈의 징후일 수가 있죠.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을 벼락두통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심한 두통은 뇌출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통은 긴급한 그런 두통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뇌동맥류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심한 뇌출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요, 전문가가 좀 봐야 됩니다.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심한 두통이라도 이게 바로 뇌출혈을 의미하진 않죠.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두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두통이 왜 발생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거죠. 그래서 심하다고 해서 뇌출혈이야 이렇게 공포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신속하게 일단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뇌출혈 후에도 회복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뇌세포가 죽고 뇌세포가 죽으면 재생이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뇌출혈 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일정 수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못 썼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팔다리를 좀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마비가 이렇게 경미했던 분들은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뇌세포는 손상해서 회복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뇌의 다른 부분이 손상된 기능을 보완해서 우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초기에 그 치료를 정확하게 하는 것과 적극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조기 치료가 항상 예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후에 빨리 재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희망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뇌출혈의 증상은 두통만 있는 게 아니죠. 뇌출혈이 두통을 주로 동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뇌출혈의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요. 뇌출혈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서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장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다든지 말을 못 알아듣는다든지 아니면 말이 좀 어눌하다든지 그런 게 다 언어장애죠. 그리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다든지 아니면 팔만 마비된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좀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그 시야가
오른쪽이 안 보인다든지 오른쪽 위쪽만 안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하는 거는 굉장히 흔하죠. 그 의식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좀 사람이 잘 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자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어딘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증상들을 신경학적 이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통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두통 없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출혈이 의심될 만한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즉 마비나 이상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의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응급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뇌출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두통이나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두통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어도 안 되겠습니다. 신속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이 뇌출혈로부터의 회복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털보이사 김진gin이었습니다.